개인의 절차, 개인 파산 절차와 무관하게 전액 갚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갚아야 끝나는 채권인 거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파트원의 최홍준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무자회생법상 비면책 채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면책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및 제625조 2항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파산을 거치면 우리가 파산 선고 받고 면책 결정을 받게 되죠. 그리고 개인회생자체에서 변제 계획을 인가받고 만약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를 모두 이행하고 난다고 하면 나머지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받는 효력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것 자체가 부인되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을 비면책 채권이라고 합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아쉽게도 이 부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절차, 개인 파산 절차와 무관하게 전액 갚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갚아야 끝나는 채권인 거죠. 이런 반드시 갚아야만 끝나는 채권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유형을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는 조세채권, 형사벌금이나 과태료,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또 채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양육비 채권 등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내 채무 전체가 모두 다 비면책 채권이다 라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보면 그 경우에는 사실 도산 절차를 하는 실익이 없게 되겠죠. 이게 가능성 자체를 떠나서. 그런데 비면책 채권이 내 채무 내역 중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인 파산 절차 또는 개인 절차 아무런 무리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개인 파산 절차에서는 파산 신청 후에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 자체를 탕감, 실제로 자연채무화시키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이나 형사벌금 이런 것들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즉 채권자 목록 자체에 기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 개인 파산 절차에서는. 그런데 이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은 이 비면책 채권에 대해서 목록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벌금 과료, 형사소송 비용, 추징 과태료,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퇴직금, 임금, 재해보상금, 이런 양육비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회생에서는 이 우선변제 채권이라는 개념이 하나 더 등장을 해요. 조금 더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 우선변제 채권은 채무자가 변제할 채권 중에 다른 채무보다 우선해서 변제해야만 하는 그런 유형의 채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해서 개시결정이 나고 3년간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이 인가받았다고 하면 우선 변제 채권에 해당되는 채무금들이 먼저 상환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 채권에 대해서 안분해서 변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우선 변제 채권에 바로 조세나 보험료 임금, 퇴직금 등의 채권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파산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개인 파산에서는 애초에 이런 채권들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지만 개인회생은 오히려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돼서 채권자 목록에 포함이 되고 이러한 채권들에 대한 우선 변제 계획이 수립된다는 것이죠. 다만 우선 채권이 비면책 채권이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비면책 채권 중에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의 경우에는 비면책 채권이지만 우선 채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절차와 아예 별개로 해결해야 되는 채무가 됩니다. 상황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개인회생으로 3년 동안 3,500만 원 변제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총 채무액이 금융권 채무가 4천만 원이고 내지 못한 세금이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회생을 통해서 3년 동안 3,500만 원을 갚는 내용으로 변제기간이 인가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중 세금 1,000만 원은 우선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변제계획안상 총 변제금인 3,5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0만 원이 나머지 일반적인 금융권 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하게 됩니다. 즉 일반적인 금융권 채무 등에 대해서만 탕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쉽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애초에 도산 절차와는 별개로 전액 변제가 되는 유형의 채권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있는 여러 사례들을 보면 특히 사업을 하셨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나 등으로 조세 채무가 수천만 원 가까이 되시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인 채무자 분들이 하더라도 건강보험료, 지방세, 국민연금 등 미납이 있으신 경우가 있는데요. 비면책 채권이지만 개인회생 절차,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절차 내에서 변제를 할 수 있어서 그냥 이 회생 절차에 통하지 않고 미납 상태로 놔두시는 것보다는 훨씬 법률적인 제도화에서 관리가 가능해지시는 것이죠. 다만 탕감만 안 되는 거예요. 탕감이 안 되면 무슨 이익이 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조세도 갚지 않으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회생 절차를 통해서 관리할 실익은 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애초에 이런 비면책 채권이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이나 이런 유형의 채권에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와 별도의 협의를 보셔서 분할 상환을 하거나 아니면 액수 자체를 조금이라도
감면해 보시는 조율 과정 등을 거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회생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종종 채권자분께서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사실 대부분이 무혐의로 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사기죄로 의유되셔서 기소 및 처벌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기라는 것은 결국 경제범죄이기 때문에 결국 남의 돈을 그릇된 방법으로 가져왔다는 의미잖아요. 이 경우에는 그 피해 금액 상당히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이 돼서 불법행위 채권으로 비면책 채권이 됩니다. 이 또한 별도로 채권자에게 갚아야 되는 채권이 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비면책 채권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아봤는데요. 꼭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 비면책 채권이 있다 하셔서 도산 절차는 절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도산 절차를 통해서 적절히 관리하고 추후에 다른 불이타로 돌아오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최홍준 변호사였습니다.